안녕하세요. 옛것을 통해 오늘의 지혜를 배우는 온고지신입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명멸하던 혼란의 시기 중국 춘추시대. 이곳에서 한 가문이 무려 수세기에 걸쳐 치밀하게 준비하고 마침내 나라를 통째로 삼켜버린 장대한 찬탈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름하여 사마천의 사기가 기록한 전경중환세가 단순한 권력 투쟁을 넘어 거대한 운명의 예언이 인간의 집요한 의지를 통해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예언에서 왕자까지 지금부터 그 장대한 서사에 막을 올립니다. 전경중환세가는 거스를 수 없는 운명과 그 운명을 현실로 만들어낸 인간 의지의 대서사시입니다. 이야기는 초자연적인 예언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예언을 실현시킨 것은 결국 수백 년에 걸친 인간의 치밀한 계획과 행동이었죠. 모든 것의 시작은 진나라의 공자완이었습니다. 정치적 혼란을 피해 이웃나라인 제나라로 망명한 그는 성씨를 전으로 바꾸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바로 이 망명객이 훗날 제나라를 집어삼킬 거대한 가문이 시조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과연 정해진 길로만 굴러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의지가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 전씨 가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모든 비극과 서사는 한 아이의 탄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진나라 공자완이 태어났을 때 마침 그곳을 지나던 주나라 최고의 점술가 태사가 그의 운명을 점쳤습니다. 태사가 얻은 괴는 볼관자를 쓰는 관괴가 아닐 비자를 쓰는 비계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잡한 점괘에 대한 태사의 해석은 놀라웠습니다. 이 아이의 후손은 장차나라의 주인이 될 것이나 그곳은 고국인 진나라가 아닐 것이다. 그 나라는 강씨성을 가진 제나라일 것이며 그들의 흥성은 반드시 진나라의 쇠퇴와 맞물려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망능양대, 즉 두 개의 사물이 동시에 강대해질 수는 없다. 사마천이 이 신탁을 이야기의 가장 앞에 배치한 것은 전씨 가문의 찬탈이라는 대역죄를 단순한 권력욕이 아닌 거대한 역사의 순환과 운명의 실현이라는 철학적 틀 안에 위치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운명의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예언이 있은 후 진나라는 극심한 내분에 휩싸입니다. 결국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공자완은 제나라로 망명길에 오릅니다. 당시 제나라는 춘추시대의 패자 환공이 다스리고 있었죠. 환공은 완의 고귀한 혈통을 알아보고 그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완은 정중히 거절하며 말합니다. 망명한 신하가 감히 높은 자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대신 그는 기술자들을 관리하는 낮은 직책을 자청했죠. 이후 그는 전이라는 땅을 하사받고 성씨를 바꾸며 제나라에 조용히 뿌리내립니다. 진완의 이러한 겸손은 단순한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낯선 땅에서 시기와 견제를 피하고 조용히 힘을 기르기 위한 고도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한 발 물러남으로써 훗날 후손들이 활약할 수 있는 단단한 기반과 도덕적 자산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수세대가 흐른 후 진완의 후손인 전상대에 이르러 전씨 가문은 제나라의 막강한 세력으로 떠오릅니다. 그는 선조들로부터 내려온 민심 장악 기술을 완성시켰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역사의 길이 남을 포퓰리즘의 정수, 대두대소두수입니다. 글자 그대로 큰 되로 빌려주고 작은 되로 거두어들인다는 뜻입니다. 당시 제나라 군주들은 사치에 빠져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틈을 파고들어 전상은 자신의 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었습니다. 빌려줄 때는 규격보다 큰 되를 사용해 넉넉하게, 갚을 때는 작은 되를 사용해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었죠. 이 계산된 관용은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부와 신망을 합법적인 통치자인 군주에게서 자신에게로 직접 옮겨오는 교묘하고도 강력한 정치적 기술이었습니다. 전씨 가문의 전략은 정확히 먹혀들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착취하는 군주가 아닌 은혜를 베푸는 전씨 가문을 진정한 주인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심의 저울추가 완전히 기울어버린 것이죠. 당시 제나라 아이들 사이에서는 이런 노래가 유행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나무를 캐시거든 전성자전상 댁에 바치세요. 백성들의 충성심이 이미 군주에게서 전씨 가문으로 완전히 옮겨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법적인 왕위 교체가 일어나기 훨씬 이전에 사실상의 권력 이동, 즉 민심의 혁명은 이미 끝난 것이었습니다. 전씨 가문은 무력이 아닌 백성의 마음을 훔침으로써 나라를 얻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얻은 전상의 정치적 권력은 마침내 군주를 위협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군주의 총애를 받던 또 다른 신하와 치열한 권력 투쟁을 벌였고 우유부단한 군주는 누구 하나 내치지 못하고 상황을 악화시켰죠. 신변의 위협을 느낀 전상은 동족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러자 동족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지적야. 망설임이야말로 일을 망치는 도둑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전상은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군대를 동원해 정적을 살해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을 의심하던 군주 강공까지 시해하는 대역죄를 저지릅니다. 이 쿠데타는 수백 년에 걸친 준비의 필연적인 귀결이었습니다. 이미 경제적, 정치적으로 일어난 권력 이동을 공식화하는 마지막 절차에 불과했죠. 군주를 시해한 전상은 곧바로 그의 동생을 허수아비 군주로 내세웁니다. 그리고 새로운 군주에게 이렇게 말하죠. 덕을 베풀어 칭찬받는 일은 군주께서 하시고 형벌을 내려 원망받는 일은 신이 하겠습니다. 이는 사실상 국가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이 권력을 이용해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모든 정적과 왕족들을 숙청했습니다. 이로써 전씨의 찬탈은 실질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세대가 더 흐른 후 그의 후손은 마침내 주나라 천자로부터 정식 제후로 인정받으며 길고 긴 찬탈의 대서사에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전씨 가문의 이야기는 그들의 정적인 강씨 제나라의 역사와 함께 읽을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사마천은 의도적으로 이 두 가문의 역사를 한 쌍의 거울처럼 배치했습니다. 강씨 제나라는 주나라 건국의 공신인 강태공으로부터 시작된 정통 왕조였습니다. 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그들의 역사는 형제간의 왕위 다툼, 군주의 도덕적 타락, 무능한 리더십으로 얼룩집니다. 심지어 위대한 패자였던 환공조차 말년에는 권력 다툼 속에 방치되어 시신의 구더기가 들끓을 정도였죠. 강씨 가문이 이처럼 자멸의 길을 걷는 동안 전씨 가문은 인내심을 갖고 통일된 목표 아래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강씨의 무능이 만들어낸 권력의 공백을 전씨가 체계적으로 메워나간 것입니다. 이 두 편의 세가는 우리에게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왕조의 영속성은 빛나는 혈통이 아닌 냉철한 통치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이죠. 전씨 가문이 시조, 진환의 고국이었던 진나라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진나라의 역사는 단순히 전환의 출신 배경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당시 진나라는 극심한 내분으로 귀족들을 보호하고 나라의 질서를 유지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이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결국 가장 잠재력 있는 왕조의 씨앗, 즉 공자완을 경쟁국인 제나라로 떠밀어낸 직접적인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진나라의 쇠퇴는 유능한 인재의 유출로 이어졌고 그 인재가 역설적으로 경쟁국에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자양분이 된 셈입니다. 이는 진나라가 쇠해야 그의 후손이 번창할 것이라는 최초의 예언이 실현되는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사마천은 사기에서 역사를 본기, 표, 서, 세가, 열전의 5 형식으로 나누어 서술했습니다. 이 중 세가는 대대로 봉토를 이어받아 통치권을 행사한 합법적인 제후 가문들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사마천은 이 세가의 반열에 찬탈자인 전씨 가문을 포함시키는 파격을 보여줍니다. 이는 역사 서술에 있어 중대한 선언과도 같습니다. 사마천이 역사의 인물을 평가하는 기준이 전통적인 혈통이나 명분이 아니라 역사에 미친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속적인 통치 체제의 확립 여부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마땅히 그러했어야 할 역사가 아니라 실제로 그러했던 역사를 기록하고자 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흐르면 성공한 찬탈은
그 자체로 새로운 정통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역사가의 냉철한 시선으로 포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경중 완세가는 수많은 드라마틱한 사건들을 통해 오늘날까지 회자되는 중요한 고사성어들을 남겼습니다. 이 성어들은 단순한 어휘가 아니라 이야기의 핵심 주제를 압축적으로 담고 있는 서사의 축소판과도 같습니다. 물망능양대, 대두대소두수, 그리고 장일인 팽일인. 이 세 가지 고사성어는 전씨 가문이 운명에 휩쓸리던 수동적인 존재에서 적극적인 전략을 통해 권력을 쟁취하고 마침내 스스로 정의를 집행하며 통치를 공고히 하는 진화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지금부터 이 권력의 어휘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휘, 물망능양대. 두 사물이 동시에 커질 수는 없다. 이 말은 진환의 운명을 예언한 주나라 태사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한 세력의 흥성은 반드시 다른 세력의 쇠퇴를 전제로 한다는 우주적 균형과 역사순환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전씨 가문의 흥성과 강씨 제나라의 몰락, 더 나아가 고국인 진나라의 쇠퇴까지 이 모든 운명이 서로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보여주며 전체 서사를 거대한 운명론적 구도 안에 위치시키는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어휘, 대두대소두수. 큰 되로 빌려주고 작은 되로 거두어들인다. 이것은 운명을 현실로 만든 구체적인 전략입니다. 전씨 가문은 이 교묘한 포퓰리즘 정책을 통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백성의 마음을 체계적으로 훔쳤습니다. 이 성어는 권력의 본질이 결국 민심의 지지에 있다는 깊은 통찰을 보여줍니다. 하늘의 뜻, 즉 천명이 이미 군주를 떠나 전씨에게로 향하고 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 어휘, 장일인 팽일인. 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한 사람은 삶아 죽인다. 이 무시무시한 성어는 찬탈로 왕조를 세운 전씨 가문이 어떻게 통치의 정통성을 확립해 나갔는지를 보여줍니다. 제나라 위왕은 뇌물로 좋은 평판을 산 부패한 관리와 묵묵히 선정을 베풀던 유능한 관리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유능한 관리에겐 큰 상을 내리고 부패한 관리는 끓는 가마에 삶아 죽이는 극형에 처했죠. 이 엄격하고 공정한 신상필벌을 통해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운 것입니다. 이 성어는 전씨 가문의 진화를 상징합니다. 운명의 대상에서 전략의 주체를 거쳐 마침내 스스로 질서를 세우는 정의의 집행자가 되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장대한 서사를 이끈 주요 인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첫째, 시조인 진환. 그의 겸손은 단순한 미덕이 아닌 가문의 생존을 보장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좋은 시작의 상징으로서 후손들의 찬탈 행위에 역설적인 도덕적 명분을 제공합니다. 둘째, 실질적인 찬탈자 전상. 그는 이 이야기의 엔진입니다. 민심을 얻는 천재성, 정적을 제거하는 냉혹함, 권력을 확보하는 성견지명까지. 그는 권력 획득에 비정하고 현실적인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실행한 인물입니다. 셋째, 질서의 회복자 제위왕. 그는 유능하고 공정한 통치를 통해 찬탈로 시작된 왕조의 정통성을 스스로 확립했습니다. 이는 무능했던 강씨의 마지막 군주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렇다면 역사가 사마천은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그의 행간에 숨겨진 역사관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운명과 인간 의지의 관계입니다. 사마천은 운명을 정해진 각본이 아니라 인간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보았습니다. 운명은 기회를 제공할 뿐 그것을 붙잡는 것은 인간의 몫이라는 것이죠. 둘째, 민심의 중요성입니다. 강씨 제나라는 전쟁터가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먼저 무너졌습니다. 민심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는 것, 이것이 사마천이 제시하는 역사의 근본 법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용주의적 평가입니다. 사마천은 도덕적 잣대만으로 역사를 재단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 과정이 의심스러울지라도 성공과 유능함을 존중하며 결과로서 과정을 증명하는 것을 인정하는 현실주의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사마천이 기록한 전씨의 찬탈은 단순한 범죄나 배신행위가 아닌
각자의 행위가 낳은 필연적인 역사의 과정이었습니다. 강씨 왕조는 스스로의 무능과 부패로 천명을 잃었고, 전씨 가문은 수세대에 걸친 치밀한 노력으로 그 천명을 쟁취했습니다. 사기의 세계에서 권력은 결코 영원한 상속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유지하고 또 증명해야만 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이 교훈이야말로 사마천이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오늘 온고지신과 함께한 전씨 가문의 장대한 찬탈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더욱 흥미로운 역사의 지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